네이버, 카카오, 네카오가 최근 며칠간 주가 추세 전환을 노리고 있죠. 네이버는 호실적 전망도 나오고 AI 챗봇 하이버 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카카오는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고 AI 관련해서도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뉴스보다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긴 모습이죠. 내일 주가도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와 카카오 과연 내일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정말 추세 전환이 된 걸까요? 사실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기존 사업의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AI 쪽에는 아직까진 주가를 상승을 해줄 만한 부분들의 요소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쪽이 테마가 형성이 됐던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좀 출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이제 생성 AI 기술을 보유한 외부 업체들이 투자 발표만 나오면은 거기에 테마가 섞여가지고 같이 좀 상승을 해주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투자 발표가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 자체는 저는 지금의 이제 검색 관련의 사업이 워낙 좀 부진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을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 AI 쪽에 대한 출발 신호탄을 쏴줬다고 해도 결국에 AI 쪽의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이버는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되돌려 올 수 있는 구간들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수급적인 면이 살아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과연 AI 쪽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좀 매크로 환경이 덜 민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롱테일 위주의 광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출이 안정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좀 외형 성장을 노려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카카오랑 좀 다른 부분들은 네. 검색 데이터를 많은 양을 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색 데이터를 많은 양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챗 GPT 쪽은 결국에는 검색량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외부 업체 측에서 좀 투자 부분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데이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외주 쪽에 대한 투자까지도 좀 나와줄 수가 있고요. 그럼 그쪽에 대한 매출이 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시너지 부분들로 볼 때는 카카오에 비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승률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높다. 다만 지금의 상승이 과연 AI 쪽 상승인지 아니면은 기존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들인지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급적인 면을 보면은 네. 연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간에 지금 이틀간 계속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AI 쪽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을 바라고 지금의 주가는 밸류로 봤을 때 너무나도 싸다라는 관점이 잡혀가지고 투자 심리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도 저는 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 차례 좀 분할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은 상승률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보다는 매크로 환경에 덜 민감한 네이버가 승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또 워낙 강하게 올라주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카카오도 지금쯤이면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는 뭐 저는 지금 어쨌든 저가 매수 구간은 맞습니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저가 매수 구간은 맞는데 카카오는 가장 큰 문제가 약간 그 도덕적 이슈가 좀 있었어요. 대주주 그게 꼬리표가 예. 아직 완전히 떼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카카오도 계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연 여기서 반짝 반등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네이버보다는 저는 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AI 챗봇이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연내에 만약에 출시를 했을 때 카카오가 지금 사실 광고 상품도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 그 쇼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활용한 그 쇼핑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AI로 어떻게 구현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직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매출을 더 가져올 만한 뭔가가 획기적인 뭔가가 나올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광고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네카오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8월 달에 그 네이버에서 새로 출시하는 부분들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챗봇을 출시하는 부분들까지 확인해 가면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어쨌든 저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도 도덕적 이슈를 몇 년 동안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뭐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지금 접근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좀 그 국민주라고 불렸던 그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긍정적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STS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에 인수됐다는 소식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상한가 지키면서 또 마감이 됐는데 내일장 어떤 주가 흐름 보일까요? STX 중공업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팀장님이 2주 전에는 STX에 대해서 예스 두셨는데 중공업도 예스 의견을 두셨네요. 사실 지금 HD 현대가 주목하는 이슈가 일단은 엔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선박용 엔진을 원래대로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좀 큰 선박 엔진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STS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은 선박용 엔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P/E수를 통해서 오늘 상승을 해준 부분들인데 결국엔 HD 현대 입장에서는 큰 거와 작은 거를 두 개 동시에 같이 시너지로 확보를 한 부분들이죠. 네. 근데 이 부분들 선박용 엔진에 과연 왜 집중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게 되면은 선박 원가의 좀 10% 정도의 좀 차지를 할 만큼 굉장히 좀 필수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선 쪽에 대한 사업 시너지 확보를 위해서 HD 현대가 STS 중공업에 피인수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STS 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형 성장폭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STS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동행으로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좀 구조가 잡혀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시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 하게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지금은 실적에 대한 반영을 STS 중공업에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HD 현대가 결국엔 P/E수를 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연일 며칠 정도는 조금 더 주가가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뭐 중장기 성장성도 여전히 변함은 없고요. 다만 단기적인 상승 랠리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을 잘 지켜봐야 된다. STX 중공업은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목으로 두산 보도록 할까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신사업 수주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투자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어요. 52주 신고가 위치에서도 투자 가능합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핫한 섹터가 바로 HBM이잖아요. 예. 엔비디아와 뭔가 한다고 붙었어요. 이제 이게 좀 강력한 이슈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AI 가속기 핵심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이슈 이게 좀 주가를 지금 부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해서 39% 상승.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과 더불어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제가 항상 이 말씀 드리는데 네. 에코프로도 그때 더 안 간다 해갖고 더 갔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실적부터 뭐 그런 사업성에 대한까지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까지 해서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제는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지난주 공략주 HPSP가 지금 10%가 넘는 수익권이거든요. 네. 목표가에 거의 도달했는데 조금 더 지켜볼까요?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한미반도체에서 지분 투자한 HPSP도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만 원의 목표가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HPSP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팀장님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는데 네네. 지난달의 공략주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상한가를 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택도 지난주에 공략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네.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는 제가 앞전에 AI 쪽에서 뭐 이야기를 거좀 다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유상증자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미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부분들을 뭐 부채를 갚는 데 용도로 쓴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은 투자가 좀 적기로 해볼 만한 구간은 아니었는데 반대로 지금의 AI 쪽에 대한 시너지를 키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유상증자 자금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성 역시도 지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밸류를 AI 산업은 측정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 앞으로의 성장성이 확실히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꾸준하게 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좀 저가에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예. 심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관련해서 워낙 지금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만약에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 비중이 거의 80%를 갖고 있습니다. 심텍이. 그러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력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심텍의 주가 자체는 지금은 워낙 밸류가 싸다라는 부분들이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여전히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셀바스 헬스케어 그리고 심텍까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또 궁합이 좋은 두 분이 나란히 수익을 잘 내주고 계시는데 이번엔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주실지 두 분이 직접 골라온 공략주도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프로텍과 이수페타시스 두 분 다 사이좋게 또 반도체를 가져오셨습니다. 프로텍도 그러면 HBM 관련도 좋게 보셨으니까 네. 그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HBM 관련주로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ED, OLED 쪽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후공정 레이저 본딩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TSMC 쪽에서 지금 여기 좋아해요. 여기서 TSMC에서 이쪽에 납품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텍이 TSMC 납품하는 그 장비 납품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도 후공정이거든요. 이 후공정 주들 중에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 좀 저는 덜 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HSP, SP도 영업이익률을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수급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네. 6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0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P, SP를 이어서 프로텍도 수익을 잘 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의 내일장 공략주는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또 반도체 관련주네요. 네네. 뭐 아까도 장 마감할 때 한미반도체 수급이 엄청나게 예. 강하게 좀 들어왔었죠. 그러면 지금 HBM 쪽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이다 보니까 오늘의 좀 수급 마감만 봐도 외국인 기관, 금투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의 라인에서도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예. 지금은 밸류를 고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성장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엔 그 다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이냐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수혜 장기성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챗 GPT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버 역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급이 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매출적인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좀 여전히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도 단기선을 이탈 안 하고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21선이 밑에서 좀 따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나 36,000원대를 일단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 신고가 라인이죠. 43,000원 조금 밑에 4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고점 부근에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오늘도 수급이 몰렸던 종목이죠. 앞으로의 주가 향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 그리고 손절가 36,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앞으로 기대를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